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때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를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이 된 이후로부터 조금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이쪽에서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때 이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로 엮였던 이 대한과학이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코로나는 엔데믹이 되었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콜드체인 관련된 기술과 지금 또 IoT 관련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어떠한 가시성 있는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콜드체인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 돌파구는 어떠한 방향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최근의 이슈들 같이 한번 좀 돌아보고요, 미래 방향성에 대한 체크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과학 관련된 공시를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이사회 결의일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3월 9일에 결정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뭐 내부 회계 운영보고 감사보고 이런 건 사실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배당에 관련된 이슈예요. 그래서 이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일시는요 3월 24일이지만 여기에 이 의안 주요 내용 안에 현금 배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왜 중요할 수 있냐? 이 과거에 이 대한과학에 관련된 이 배당 이슈를 관련해 배당 추이입니다. 보시면요,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배당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역시나 배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과학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신 투자자님들, 주주님들 입장에서 이러한 자그마한 호재거리, 조그만 이런 좀 달콤한 소식도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제가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콜드체인 기술 관련된 이러한 이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경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대한과학에 투자를 이때부터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보셨을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원래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그래도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기사가 있어서 이걸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요약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좀 요약해서 보시면요, 콜드체인 시장 규모를 전망을 한 겁니다. 이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라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리서치를 한 거죠. 근데 이 스태티스타, 이게 뭐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람마다 보는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네가 뭐 열심히 조사를 한 거니까 한번 우리는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규모를요 20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화 20년도 237조 요 정도 규모였다가 26년도에는 약 659조 원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답니다. 이 스태티스타라는 이 조사기관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연평균 성장률의 18%의 성장률이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자체가 에듀테크라고 해가지고요,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이 교육과 기술이 융합이 된 이 에듀테크 시장이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연평균 성장률 약 16.3%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성장률을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좀 제가 와닿기엔 좀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번 좀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이렇게 좀 표로 이렇게 좀 출처 하나금융투자에서 표로 정리를
관련을 한 자료도 이렇게 있다는 거. 밑으로 좀 내려다 보시면요, 이렇게 관련된 내용 좀 요약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시장의 변화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유통물류 중심으로 콜드체인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홈쇼핑 등으로 시장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배송 서비스 추세가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독신 세대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 콜드체인 물류소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께 좀 개념 정리를 먼저 좀 시켜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콜드체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이 차가운 상태에서 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일컫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 때 백신이 여러분 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때 콜드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 대한과학이 코로나 관련주로 엮였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체인 기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온으로 상품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품 대표적이죠. 신선하게 배달을 해야 하는 이 식품 관련주, 이렇게도 지금 현재 묶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 먼저 한번 좀 정리를 드린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서두에서 유통물류 중심으로 콜드체인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유통 안에 식품이 대량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고 이 기술의 변화죠. 플랫폼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등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장이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 밑에 있는 이 국내 시장의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국토 자체가 면적이 작고 시장의 규모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유통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도로도 뻥뻥 뚫려 있죠. 그래서 반나절이면 사실 어디든 빠른 배송이 가능해요.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콜드체인의 기술 자체가 조금 이 니즈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 콜드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이 대한과학이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 국내가 아니라 이 글로벌 또 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글로벌 중에서도 동남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의 국토 면적은 남한의 약 3배이고 주변에 7,600개의 섬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약 2,000개의 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가 5,600개는 무인도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숫자는 2,000개죠. 인구는 여러분 무려 1억 1,700만 명에 달해요. 그리고 기후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열대우림입니다. 그리고 열대 몬순, 사바나, 온난, 습윤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이렇게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연평균 온도가 27도라고 해요. 그리고 국토의 면적은 넓고 섬이 많고 인구도 많으며 온도 습도가 매우 높은데 유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 동남아의 현지인들도요, 콜드체인 모니터링에 매우 적극적이고 니즈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 규모가 큰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키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 주가 차트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때 이렇게 활보했던 주가가 지금 이제 요만큼 내려와서 요 밑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차트를 분석해 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대한과학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을 하고 발굴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정말 이 매출, 이 실적으로서의 연결이 될 수 있는 매출, 유의미한 매출을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그 매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나 정보들에 대한 이런 니즈들,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가시면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